DNA 특강 강봉균의 똑똑똑 한국지리의 강봉균 선생님입니다. 주요 지역의 기온값을 외우는 것이 옳을까요? 한국지리 대단원 2단원은 지형단원. 지도를 읽는 고통에서 벗어나 한국지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까 하는 마음을 뭉개버리는 대단원 3단원, 바로 기후단원. 사회탐구인 한국지리는 왜 이렇게 과학탐구 과목과 같을까요? 기온에 영향을 주는 위도는 중학교 때부터 이해하기 힘든 가상의 선이었죠. 수력 분포를 공부할 때 등장하는 비열 역시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위도, 수력 분포처럼 기온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인을 파악하는 것까지는 해결을 했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건 또 뭘까요? 우리나라 지도 모양도 익숙하지 않은데 서귀포, 제주, 여수, 부산, 울산 등 수많은 지역이 지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에 제시된 지역 중 어느 지역이 기출문항에 출제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두 지역 중 어느 지역이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은지를 파악하려고 하니 앞서 배운 기온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인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도에 제시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지명조차 파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학교에서는 어떤 원리와 법칙에 따라 어느 지역이 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고 낮은지를 이해하는 방법보다는 기출에 자주 출제되는 주요 지역의 기온값을 암기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지역의 최하늘 평균 기온, 최난월 평균 기온 값이 정리되어 있는 표나 지도를 코팅까지 해서 수시로 암기합니다. 군산의 최하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0.4도씨로 강릉의 0.4도씨보다 낮다.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기온값을 암기하죠. 군산이 마이너스 0.4도였던가, 1.4도였던가, 이 수치를 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을 보려고 하니 이제 군산이 0.4도인지 목포가 0.4도인지도 헷갈립니다. 거기다가 어느 해는 안동이 출제가 되어서 안동의 기온 수치를 암기해 두었는데 어느 해 보니 안동인지 인근의 의성인지 헷갈립니다. 안동의 기온 수치는 암기해 두었지만 의성의 기온 수치는 암기해 두지 않았습니다. 기온. 아무리 봐도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주요 지역의 기온값을 암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기온을 학습하는 데 힘든 학생들을 위해 기온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위치가 기후를 결정한다.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처음에 기온을 학습할 때에는 기온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인인 위도, 수륙 분포, 지형, 해발 고도, 해류를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주요 지역의 최하늘 평균 기온과 최난월 평균 기온을 학습할 때에는 단순히 주요 지역의 기온값을 암기할 뿐 배운 원리와 법칙을 적용하지 않죠. 공부한 내용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그저 단순한 수치를 암기하는 것. 이렇게 기온을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암기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 출제가 되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기온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인을 실제 주요 지역의 기온값을 학습할 때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치가 기후를 결정한다. 이에 맞추어서 기온 분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제주와 서귀포 두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위도에 위치했으며 내륙이 아닌 해안에 위치했습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은 낮아지고 비산 위도에서 내륙에서 해안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그래서 제주와 서귀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했으며 해안에 위치했으므로 최하늘 평균 기온이 5도씨를 넘어갑니다. 그럼 부산의 기온값은 어떨까요? 부산 역시 저위도에 위치했으며
역시 해안에 위치해 있으므로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겠죠. 부산의 실제 최하늘 평균 기온은 3.2도씨인데 부산의 기온값을 단순히 암기해 둔 학생의 경우 기출문항에서 부산이 아닌 지도에 제시되어 있는 여수나 울산이 출제되면 이들 지역의 기온값을 암기해 두지 않아 문제에 접근도 못하죠. 하지만 부산과 마찬가지로 여수, 울산 모두 저위도에 위치했으며 해안에 위치했으므로 부산처럼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해당 지역이 저위도에 위치해 있는지 고위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온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위도상의 비교입니다. 동일한 위도의 해안이라 하더라도 군산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0.4도씨이며 포항은 1.8도로 군산보다 포항의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이 겨울철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차단해주고 동해는 수심이 깊어 수심이 얕은 황해에 비해 기온 변화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서안에 위치한 군산이 동안에 위치한 포항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군산과 포항의 기온값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와 법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느 지역을 제시하더라도 쉽게 기온 수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동위도상의 비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역은 바로 서울과 동위도상에 위치한 인천, 춘천, 대관령, 강릉, 울릉도입니다. 동위도상에서 해안보다는 내륙이 기온이 낮으며 동일한 내륙이라 하더라도 평지보다는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가 기온이 낮죠.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 최하늘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지점은 내륙이면서 해발 고도가 높은 대관령입니다. 그리고 내륙에 위치한 춘천이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겠죠. 서안에 위치한 인천보다는 동안에 위치한 강릉의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고 수심이 깊은 동해에 위치한 섬지역인 울릉도가 동위도상에서 가장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겠죠. 이처럼 각 지역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저위도인지 동위도인지 동위도상의 내륙인지 해안인지 해안이라면 서안인지 아니면 동안인지 한국 지리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무의미하게 암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주로 기출에 출제되는 지역이 있지만 주로 출제되지 않던 지역의 기온 수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의 기온값을 전부 다 암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무엇보다 기출에서 제시되는 지역의 기온값을 비교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이유는 기온에 영향을 주는 위도, 수륙분포, 지형, 해발고도, 해류가 해당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실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단순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고 이러한 원리를 각종 사실들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능력, 바로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능 문항에서 내가 암기해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 출제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은 필요 없습니다. 한국지리라는 과목, 기온단원의 출제 원칙, 암기 능력이 아닌 사고 능력의 평가입니다. 이제 위치가 기후를 결정한다. 즉, 각종 기후 요인이 기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충분히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관령은 내륙의 해발 고도가 높아 최하늘 평균 기온도 낮고 최난월 평균 기온도 낮구나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가 사고하는 능력을 함량해야 합니다.